결혼 3년차 맞벌이 주부예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일을 좀 말해보고자 여기에 들렀네요. 사실 결혼하고 지금까지 며느리로서 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아닌 모양이었더라고요. 저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이 쌓였던지 결국 음식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은 아예 절연할 거라고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려 놓은 상태예요. 진짜 웬만하면 인연을 끊을 생각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도 심한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저는 현재 유통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 거래처가 대형마트나 쇼핑몰인 저희 회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납품하는 물품들 관리입니다. 다른 부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제가 일하는 관리부 같은 경우에는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조금의 실수도 허용을 하지 않는 편이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겠네요. 전국의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물품들 중에 부피는 작지만 고가의 제품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 점포당 한두 개씩만 오차가 나더라도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늘 숫자와 치열하게 싸우는 게 저의 주 업무죠. 거기다 평일보다 고객들이 급증하는 주말이나 명절에는 편하게 화장실 갈 여유도 없을 만큼 바쁘거든요. 그래도 부서원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서 명절에는 거의 혼자만 일을 쉬게 해주더라고요. 저만 유일하게 유부녀였기 때문에요. 물론 결혼한 남자 직원들도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여자라서 더 특별하게 챙겨준 동료들 덕분에 얼마 전 추석 전까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가에 찾아뵈었어요. 저희가 사는 곳은 경기도인데 친정 역시 근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는 경상남도에서도 완전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터라 차로 4시간 가까이 걸려요. 사실 결혼할 무렵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시어머니가 은근히 불만을 자주 표출하시더군요. 이건 며느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사위로 보내는 느낌이라면서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괜히 저를 걸고 넘어지시는 게 많이 억울했어요. 사실 저희 거래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올라와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 넘어갑니다. 어차피 저 아니더라도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남편이 시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정을 꾸리는 게 왜 제 탓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시아버지가 그때마다 방금 제가 한 말 그대로 하시면서 시어머니를 나무라 주셨기에 별말 없이 넘어갔네요. 아무튼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해도 다른 제 친구들처럼 명절에 한 번씩 번갈아 친정과 시가를 방문하기로 남편과 이야기를 끝냈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야 언제든 보고 싶으면 부담 없이 볼 수 있지만 사돈네는 멀어도 너무 멀리 있으니 명절만큼은 시가에 먼저 가는 게 맞겠다고요. 올라와서 얼굴 잠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반론을 제기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거리가 너무 차이 나니 그렇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 제가 고집을 부려 지금까지 설날이나 추석 때는 늘 시가에 먼저 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일찍 출발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 시가에 도착하면 음식 준비는 얼추 끝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혼자 음식 재료 손질하느라 고생했다는 생색을 엄청 내셨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곧바로 시어머니를 도와드립니다. 좀 억울한 느낌은 있었지만 어쩌겠어요. 괜히 명절날 집안 분위기 흐리고 싶지 않아서 참았죠. 살면서 단 한 번도 시가에 소홀하거나 못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을 만큼 할도리는 하고 산다고 자부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전화해서 시부모님 안부 챙겨왔고 매달 용돈도 30만 원씩 드리고 있어요. 물론 명절이나 생신날에는 선물도 따로 준비하고요. 저희 둘 다 맞벌이긴 하지만 결혼할 때 양가에서 크게 지원받은 건 없어서 신혼부부 대출 받아 전셋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제법 되긴 해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을 아예 모른 척하고 저희만 잘 먹고 잘 사겠다고 아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기로 짐작부터 합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은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 월급도 그리 작은 편도 아니지만 남편보다 제 월급이 100만 원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을 하고 제 월급으로는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거나 가끔 있는 경조사 챙기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고 남은 돈은 집 사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적금 통장에 넣으며 저희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 추석 때
시어머니에게 정말 크게 실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벌써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저희 회사는 명절 전후로 정말 바쁩니다. 말도 못하게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이는 기간이죠.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2년 동안은 동료들의 배려로 명절날 시가로 바로 출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올해 저희 부서에 결혼한 여직원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하고 첫 명절은 좀 특별하잖아요. 거기다 지금까지 배려받은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추석 때는 제가 일을 하기로 했어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명절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더 일하는 거니 최대한 빨리 업무 마치고 저 혼자 출발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 여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하루 늦게 시가에 도착한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엄청 곤란해 하시는 겁니다. 이번 추석 때 하필 시이모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하면 안 되냐고 하시길래 그건 곤란하다고 대답했죠. 지금까지 저만 배려받았다고. 이번에는 제가 다른 직원들 대신 일하는 게 맞다고 했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곧바로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지만 끝내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남편은 아니 당신이 노느라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느라 그러는 건데 엄마는 왜 자꾸 심술을 부리는지 몰라. 라고 말하면서 저보고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잘 알아서 다시 설명할 테니 운전이나 조심해서 내려오라고 안심시켜줬네요. 별다른 수도 없고 해서 예정대로 출근했다가 내려가기로 했죠. 그리고 추석 바로 전날 발간 날이 되었고 저와 몇 명의 직원들은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일을 처리했지만 전산오류까지 발생하는 바람에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겨우 퇴근을 할 수 있었네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대충 근처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고 내려가려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바로 출발한다고 해도 새벽 1시는 넘어서 도착할 텐데 그 시간이면 다들 주무실게 뻔하니 저는 차라리 집에 가서 좀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하게 됐죠. 근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불만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점심때가 다 돼서 시가에 도착을 하니 이미 시이모님이 와 계시길래 정중히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상을 쓰시면서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왔냐? 일찍 또 온다. 라며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이 있었으면 따뜻하게 맞아줬을 테니만 하필 그 시간에 둘이서 목욕탕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남편은 자기는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랑 더 잘 맞는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둘이 친하거든요.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기 위해 중간에 거의 쉬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운전해서 내려왔는데 시큰둥한 시어머니가 참 야속하다 느껴지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막말로 지금까지 명절에 늘 시가에 먼저 왔는데 대체 뭐가 저렇게 불만만 많으실까 섭섭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부엌에 들어가 이런저런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허기가 너무 지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하나 마신 거 외에는 먹은 게 없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밥 좀 먹겠다고 하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꺼냈어요. 베란다에도 가보니 전날 부쳐둔 전들이 잔뜩 있어서 좀 챙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챙겨준다고 하시면서 서둘러 제 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웬일로 며느리 밥을 차려주시나 의아해했는데 몇 초도 안 돼서 그 이유를 알아버렸죠. 시어머니는 하얀 접시를 하나 가지고 쓸더니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그 많은 전들 중에 종류별로 하나씩만 딱 올리시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봤네요. 그리고는 제게전이 담긴 접시를 주시며 맛만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니 또다시 그때의 황당함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접시를 받아들고는 지금 이게 무슨 시트콤 같은 상황인가 싶어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게 있냐고요. 아니면 제가 먹는 게 아까우신 거냐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더군요. 저보고 네가 이 음식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늘 시이모랑 내가 뼈 빠지게 해놓은 음식이니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입만 가지고 나타난 며느리는 하나씩 맛보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라네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평소에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가 많긴 해도 이 정도로 유치하고 막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억지를 쓰면서 트집을 잡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하지만 그 이유 역시 곧 알겠더라고요. 뒤에서 저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한참 지켜보던 시이모님이 한 소리 거드시는 겁니다. 분명히 이번 추석만큼은 시댁어른이 온다고 네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럼 무슨 수를 서서라도 같이 내려왔어야지. 시어머니 말이 우습고 시가가 만만하냐며 큰 소리를 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당연히 배고픈 건 이미 잊은 지 오래였고 저는 접시 있는 전들을 그대로 돌려놓고 밥 안 먹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또 두 분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른이 한 소리 했다고 삐진 티를 낸다고 말이죠. 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회사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하고 늦게 온 거고 밤에 출발해봐야 새벽에 다들 자는 시간에 도착할 게 뻔하니 아침 일찍 출발해서 4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온 건데 이렇게 대역죄인 취급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 가지고 이러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막말로 제가 시가에 제대로 하는 것도 별로 없는 며느리였다면 이해하겠어요. 물론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니지만요. 아무튼 용돈 꼬박꼬박 챙겨드렸고 생신 때는 직접 백화점 모시고 가서 선물도 사드리고 저희 형편에는 과분한 최고급 일식집에서 식사도 대접해드렸어요. 거기다 매번 안부 전화할 때마다 시시콜콜한 잔소리만 늘어놓는 시어머니라고 해도 내 남편 낳아주고 길러주신 분이라 생각하고 싫은 티 한 번도 안 내고 꼬박꼬박 안부 전화 드렸고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리 평생 사회생활 안 해보셨다고 해도 엄연히 회사에는 룰이라는 게 있고 사람들끼리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 같은 게 있는 건데 단지 시어머니 말이라는 이유로 그런 거 다 무시하면서 다른 직장 동료들한테 피해주면서까지 바로 내려오라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이 전부 부질없는 것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에게 그냥 다시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시길래 제 나름대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책임은 다해왔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지금 두 분 하시는 거 보니 이제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자꾸 저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모두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가방이랑 외투 챙겨서 나와버렸네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봐도 아직 목욕탕에서 나오지를 않은 건지 안 받길래 차 안에서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 바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처음엔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왠지 모를 서글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에 함께 화내주시면서도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을 하시길래 어차피 자초지종은 전부 말해놨으니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대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시어머니를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거다 말씀드렸죠. 몇 시간 후 남편이 전화를 해서는 제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더군요. 시아버지도 따로 전화하셔서는 그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하셨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해서는 먼 길 내려온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면 진짜 이혼까지 해야겠다. 뭐 이 정도 다짐까지 했었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남편과 이혼하기 싫죠. 누구를 만나도 남편만큼 저와 잘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남편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제가 아닌 시어머니 편에 선다면 그때는 답이 없잖아요. 앞으로 남은 제 결혼 생활이 불행할 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었고 시아버지 역시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니 이혼녀가 되는 건 면했네요. 그래서 앞으로 명절에는 남편만 시가에 가는 걸로 하고 저는 친정에 가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평생 시어머니만 안 보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아이도 낳을 거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떤 결심이라도 무뎌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시어머니가 변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거고 그때는 진짜 싫어도 인연을 끊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나마 남편과 시아버지가 정상이라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지금쯤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겠죠? 제발 며느리라고 함부로 막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어른답게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먹는 걸로 그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벌써부터 다가올 설날이 기대되네요. 부디 며느리의 빈자리를 보고 시어머니가 확실하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사연 남기러 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